예, 다음으로 가져온 소식 바로 쌍용차와 관련된 이슈인데요. 예, 어떤 소식이 전해졌나요? 쌍용차가 그동안 뭐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네. 아마 이게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. 거의 확정입니다. 제가 뉴스를 진짜 마지막 확인했을 때는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고 거의 확정이라고 했는데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가 아마 인수를 하는 것 같아요. 이 쌍용차가 어려워지면서 인도의 마인드라 그룹에서도 했었고 중국 회사로도 넘어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여러 가지 밟고 했는데 일단 제가 쌍용차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쌍용차 노사 문제에 좀 아쉬움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. 이동걸 산업은행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상화를 위해서 노사가 뭐 일정 기간 그 노사 분규를 안 익힌다는 각서를 써와라. 그래야지 우리가 산업은행 지원해준다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쌍용차가 당시에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해고를 하면서 쌍용차 사태라고 표현들 하잖아요. 그 네. 공장 내에서 폭력 사태도 있었고 경찰 진압 과정에서도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분들이 정권을 계속 바뀐 쪽에서 뭘 했냐면 이제 원재 복직을 요구하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쌍용차 아마 노조위원장이 민노총 회장까지 하셨다가 구속됐다가 다시 나오셔서 쌍용차에 다시 복직하셨다 뭐 이런 뉴스까지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노사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노조가 무조건 잘못됐다 뭐 회사가 뭐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게 보니까 잘 화합할 수 있어야지 서로 간에 한 발씩씩 양보해서 잘 화합하는 회사가 잘 되더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당시에 쌍용 자동차가 뭐 그 당시에 법과 모든 걸 들어서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막 이런 현상도 잘못된 상황이지만 또 그거에 맞서서 우리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. 우리는 회사에 반대한다. 그래서 당시에 뭐 경찰 뭐 강제 진압도 있었고 그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다고 계속하면서 계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결국은 쌍용차가 지금 외국 기업에 2번 넘어가면서 거의 제가 알고 듣기로는 거의 탈탈 그러니까 기술도 많이 유출되고 거의 뭐 탈탈 털렸다고 표현하는 게 네.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됐다가 결국 이제 노조에 다시 이제 현 정부 들어서서 뭐 다시 복직시켜준다 해서 복직이 되면서 그 민노총 위원장 하셨던 분이 다시 복직하고 나니까 얼마 있다가 쌍용차 곧 부도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산업은행 지원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. 네.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일련의 사태를 쭉 겪는 걸 보면서 앞으로 쌍용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산업에 있어서 모든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노사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뭐 다른 어떤 기업들은 그 하청업체 직원들 정시 고용하는 것 문제 때문에 회사를 점거하고 뭐 정상적인 업무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. 어제는 민노총 파업도 있었고요. 네. 어제 어쩐지 시내에 길이 막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 서로 간에 한 발짝씩 양보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지만이 기업이든 국가든 잘 이루어질 수 있듯이 네. 이제 노사 문제에 있어서 특히 쌍용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에디슨이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. 가장 그 큰 난제는 노사 문제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노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근로자들도 물론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고 본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일단 당장 회사를 살려놔야 된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양보가 필요할 것 같고 에디슨이 인수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조로 정말 진정한 카운터 파트너로 생각하고 뭐 한 식구라고 얘기하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.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. 그 카운터 파트너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속에서 이제 이런 노사 상생이 싹 트는 거거든요. 네.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. 네. 결국 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쌍용차는 결국 경영 정상화가 앞으로 이제 지금 경영 정상화가 된 게 아니에요. 인수했다고 경영 정상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. 다시 그 회사 매출 다시 정상화 시켜놔야 되고 기술력 다시 향상시켜 놓고 경쟁력 갖추려면 그 경쟁력 완전히 갖춘 다음에 정상화거든요. 그렇다고 보면 지금 쌍용차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자금 투여도 자금 투여지만 가장 큰 거는 노사가 상생해서 같이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
예, 10년 동안 노조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던 쌍용차, 갑작스러운 인수 소식에 모두를 깜짝 놀래켰는데 이 에디슨 모터스 말씀해 주셨지만 좀 어떤 회사인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저도 회사인가요? 에디슨처럼 닭의 알을 품는, 계란을 품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1톤 전기 트럭이나 네. 전기 저상버스를 생산한다고 하는데요.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니까 네. 아무래도 쌍용 기술하고 이제 뭉쳐지면 뭔가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많이 내겠죠.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게 아직까지는 회사 규모가 적어서 쌍용 같은 큰 회사를 좀 제대로 인수하고 활성화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뭐 한 2,700억 정도 이제 확보해 놨고 사모펀드까지 통해서 컨소시엄에서 한 4천억 투자받기로 했으니까 뭐 인수 자금만 3천억대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판명이 되지만 이제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 노사 문제와 합쳐서 이 에디슨 이 모터스의 그 전기차 기술력과 쌍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자동차 기술력 디자인이 합쳐지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양사의 임직원들이 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예, 규모 차이가 워낙 있다 보니까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. 이번에 인수 소식을 이렇게 풀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. 예, 오랫동안 좀 힘든 길을 걸어왔던 쌍용인 만큼 좀 이번에 인수로 인해서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예, 앞으로 좀 전망 어떻게 보세요? 새우가 고래를 먹을 수는 있습니다.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? 그 동물 사체나 새우가 뭘 먹고 살죠? 새우가 뭘 먹고 사는 거죠. 그 새우가 이거 지금 방송 적합치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는데 새우가 이 바다에서 죽은 이렇게 생물, 떠다니는 거를 먹지 죽은 않나요? 생물, 플랑크톤도 먹지만 네. 죽은 생물의 바다에서 죽은 생물의 그 사체도 먹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우가 고래를 먹을 수 있는데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 죽어있는 먹는 거기 고래들. 때문에 네.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자의 저주 이야기가 나옵니다. 승자의 저주 이야기가 뭐냐면 쌍용차 매출이 작년에 한 3조 가량 되는데 에디슨 모터스는 한 900억 정도뿐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나 많으니까 네. 32배나 차이 나는 회사를 이제 그러네요. 인수한 거죠. 쌍용차 부채가 한 1조 정도, 7천억에서 1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의 전기차 개발이나 두 회사의 기술력을 합쳐서 개발비하고 그다음에 운영 자금까지 생각하면 뭐 자금이 한 1조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에서 이제 에디슨으로 이제 결정하는 것은 기술력 플러스 이제 자금력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해서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승자의 저주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제 승자의 저주에 걸린 회사가 어디 있죠? 대표적으로 대우건설이 금호가 인수했을 때 승자의 저주에 걸려서 이제 대우건설 또 다른 건설 회사로 이번에 또 인수되는 것 같고요. 대한통운도 금호에서 인수했다가 또 승자의 저주에 걸린 거죠. 그러니까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회사를 그러니까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자금력으로 감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. 경영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면으로. 인정하는 거죠. 그래서 대한통운도 결국 CJ로 다시 넘어가게 네. 돼서 대표적으로 승자의 저주에 걸렸던 회사가 금호그룹이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가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. 네.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서 또 승자의 저주가 또 하나 승자의 저주는 아니면 이것도 있었어요. 이스타항공. 이스타항공 지금 그 어디 충남에 있는 부여에 기반을 둔 어떤 건설 회사, 네. 골프장 어떤 건설 회사 인수한다고 발표가 났는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 더 이상의 이제 그쵸. 정상화 소식은 아직 네. 없습니다.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상화가 되려면 사실 항공산업은 한 1년쯤 걸린다고 그래요. 다시 뭐 면장도 다시 면허도 받아야 되고 네. 여러 가지 안전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걸린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수를 하더라도 승자의 저주에 걸리면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경영이나 자금력에서 딸리게 되면 문제가 되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정말 쌍용차가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해서 승자의 저주에 걸리지 않고 다시 정상화돼서 정말 우리나라의 좀 대표적인 그 전기차 기업이나 또 쌍용차 SUV로는 또 경쟁력이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라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금 말씀드렸던 노사화 문제, 두 번째로는 기술 시너지 문제만 서로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자금 투자자들이 네. 아니 기술이 있고 사이가 좋아. 그럼 당연히 투자하지 않겠어요? 그래서 그렇죠. 저는 이 두 가지 난제를 꼭 기억해서 네.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